내추럴 베베 푸른 미래 캠페인 날이었는데요. 신혼부부들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TF팀 모두가 뿌듯해하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난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대성이가 없어. 우리 대성이 어디 갔어? 배난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대성이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TF팀은 즉시 수색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다림은 공원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숲으로 연결된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엔 빨간 글씨로 위험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림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린아이가 저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팻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성아, 대성아 어디 있어? 다림은 아이를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어요. 낭떠러지였던 겁니다. 다림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무 뿌리와 바위에 부딪히며 계속 구르는 동안 다림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다림이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림씨 어디 갔어요? 지역이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성이 찾는다고 저쪽으로 갔는데요. 장진이가 가리킨 방향은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기는 위험한 곳인데. 지역은 다림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다림을 찾아 헤맸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낭떠러지 아래쪽에서 쓰러져 있는 다림을 발견했습니다. 다림씨.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지역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오직 다림에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림씨, 다림씨, 정신 좀 차려봐요. 지역은 다림을 안아올리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다림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지역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만약 다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지역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다림을 안은 채 주변을 둘러봤고 근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지역은 다림을 동굴 안으로 옮겼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림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지역은 망설임 없이 다림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떨고 있는 다림의 몸을 감싸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다림을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다림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두 팔로 꽉 껴안았어요. 동굴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지역은 다림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처난 볼, 긴 속눈썹, 창백한 입술. 모든 것이 지역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다림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팀장님? 다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역과 자신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은 다림은 당황했지만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지역은 다림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다림씨. 지역이 다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림이 지역을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역의 눈빛에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다림은 지역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흔들려. 지역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부녀라고 생각했던 다림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고백 아닌 고백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역의 손이 다림의 뺨을 감싸았고 다림도 무의식 중에 눈을 감았습니다. 지역의 입술이 다림의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고다림, 고다림. 갑자기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은 화들짝 놀라 다림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선우가 동굴 입구에 서 있었어요. 선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다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꽉 잡았어요. 선우가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역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강경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다림 씨도? 강경민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역은 결국 다림의 손을 놓았어요. 선우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지역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림의 손을 잡아 끌며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가자 조심해 다림아. 지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유부녀를 좋아했다는 것,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역은 다림과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선우가 나타나 지역을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다림이 울고 있었고 어린아이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어린 지역의 얼굴로 변했어요. 엄마를 버린 아빠처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지역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날, 엄마가 울부짖으며 쓰러진 날. 그날 이후 엄마는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역도 사랑을 믿지 않게 됐고 절대 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엄마의 고통을 평생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꿈속에서 지역은 다림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을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림이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돼! 안 돼! 지역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지역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지역은 다림을 멀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며칠 후 다림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림은 기뻤어요. 드디어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득 지역이 생각났습니다. 산에서 자신을 구하다가 아팠던 지역. 다림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림은 약국에 들러 종합 영양제와 소화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포장했어요. 지역의 집 주소는 강경민 대리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림은 지역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죽과 약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다림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역이 나왔는데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목소리도 냉랭했습니다. 다림은 당황했지만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프시다고 해서요. 죽이랑 약 좀 사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지역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림은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거 굉장히 불쾌한데요. 지역의 말에 다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아프면 누가 찾아와서 챙겨주면 의지도 되고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산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고 해서. 다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도 당신이 여기 온 거 압니까? 다림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남자 혼자 사는 집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선 넘지 말아요, 다림씨. 지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역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림이 황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죽도 있지만 오늘이 첫 월급날이어서요. 이달치 할부금도 여기 넣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림은 봉투를 지역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지역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림은 봉투를 문 앞에 놓았어요. 다림은 눈물을 꾹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림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지역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림은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 넘지 말아요. 당신 남편도 아나요? 다림은 자신도 모르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흔들려라고 말하던 지역의 목소리, 키스하려던 그 순간.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요? 다림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어두운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림이 놓고 간 봉투는 침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것을 집어들지도 못했습니다. 집어들면 다림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지역은 괴로웠습니다. 다림을 밀어낸 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림은 유부녀잖아요. 지역은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게 맞아.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지역은 다림에게 더 차갑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림을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어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하영의 어머니인 태유 아트홀 관장은 하영의 오빠 태경의 귀국을 맞아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추럴 베베 공창홍 회장과 태유물산 유진태 회장이 마주 앉았고 그 옆에 지역과 하영이 앉았어요. 그리고 지역의 어머니 김인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애는 며칠 전 병원에서 다림의 어머니를 만났었습니다. 다림의 어머니는 김인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었어요. 어머님,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다림 어머니의 말이 인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 같은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더 용기를 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해요. 그게 아이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인애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만 생각했지 지역의 아픔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안했어요. 인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 더 용기 내고 더 행복하겠다고. 그래서 인애는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 나올 용기를 냈습니다. 자,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참 기쁩니다. 유진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창호 회장도 화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가 하영이 같은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두 회장은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혼식 날짜부터 잡아볼까요? 하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지역이 입을 열었어요. 약혼식 없이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하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모두가 하영을 쳐다보자 하영은 당황해하며 다시 앉았어요. 아니, 그게 약혼식은 생략하면 안 되지, 오빠. 난 약혼식도 하고 싶단 말이야. 하영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갖출 건 다 갖춰야죠. 약혼식을 생략하면 억거합니까? 약혼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그럼 약혼 날짜부터 잡읍시다. 결국 약혼식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하영은 지역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오빠, 왜 이래? 미쳤어? 결혼이라니? 나 선우 씨 좋아하는 거 알잖아. 고다림 때문에 이래? 오빠, 고다림 좋아하지? 지역이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친 건 너야. 넌 유부남하고. 뭘 하자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미치겠네. 하영은 선우와 다림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지만 선우와의 약속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난 그 결혼 못해. 안 한다고. 그렇게 알아. 하지만 하영의 뜻과는 달리 그날 저녁 언론에는 대서특필됐습니다. 내추럴 베베 공지형 마이너스 태유 아트홀 유하영, 약혼 발표. 재계 양대 기업 결합. 협력 사업 확장 기대. 다음 날 회사에서 TF팀 모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팀장님 유하영 씨랑 약혼하신대. 장진희가 기사를 크게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 기업 간 협력 사업 확장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면 회사는 더 커지겠죠? 배난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는 맞겠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다림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다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혁과 하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어요. 다림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팀원과 팀장. 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일만. 난 프로잖아. 다림은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림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추럴 베베에서 섬마을에 유아용품을 전달하는 봉사 캠페인을 기획한 것이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섬마을 어린이들에게 기저귀와 유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해봤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내추럴 베베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림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역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더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난 프로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다림은 속으로 되뇌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림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들고 지역의 방으로 갔습니다. 팀장님, 서류에 사인 좀 해주십시오. 다림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며 다림을 쳐다봤어요. 다림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다림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뭐. 다림의 말에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팀장님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다림은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탕비실로 갔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보다가 문득 다림의 손을 봤습니다. 산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생긴 상처와 멍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지역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탕비실에서 다림은 커피를 타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다림은 황급히 깨진 컵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이 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좀 똑바로 좀 못합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맨날 실수만 하고 다치고 아프고. 왜 이렇게 사람 신경 쓰이게 합니까? 다림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봤습니다. 지역은 다림에게 다가와 다림의 손을 잡았어요. 이멍, 아직도 안 났지 않습니까? 지역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다림의 손에 대주었습니다. 지역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지역은 한 번도 다림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림은 지역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림은 알았습니다. 지역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퇴근 시간 다림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본 약혼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역과 하영이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기사. 다림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역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게 된 건. 이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다림은 자신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내가 미리 말할 걸.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자라는 걸. 난 싱글이라고 미혼이라고 미리 말할 걸.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틀렸어. 그 사람은 약혼자가 있어. 이젠 너무 늦었어. 다림은 지역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림은 너무 슬펐습니다. 다림은 그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다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섬마을 봉사 캠페인 날이 왔습니다. TF팀은 기저귀와 유아용품을 가득 실은 차를 타고 섬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영과 선우도 이 캠페인에 합류했어요. 다림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지역을 마음에서 밀어내기로 작정했거든요. 섬마을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이 무거운 기저귀 박스를 들려고 하자 지역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습니다. 내가 들게요. 무거워요. 지역이 박스를 들려고 했지만 다림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 일입니다. 제가 할게요. 다림은 박스를 들고 지역 앞을 지나쳤습니다. 다림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무표정하고 냉랭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은 그런 다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섬마을에서 기저귀와 유아용품 나눔 행사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숙소로 들어갔지만 하영은 선우를 불러냈습니다. 선우 씨, 저번에 준이 돌사진 4장 남았잖아요. 우리 사진 찍어요. 하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비밀 다 싹 다 불어버릴 거예요? 선우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하영의 간청에 못 이겨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전 하영이 준이에게 밥도 먹여주고 무릎에 앉혀 놀아주는 모습에 선우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던 참이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하영과 선우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영이 선우에게 바짝 붙어서 찍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잘 나왔다. 하영은 선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선우가 너무 좋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영도 마음먹은 건 꼭 해낸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선우는 하영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하영은 더 바짝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마치 다정한 연인 같았어요. 그 모습을 지역이 봤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바람을 피우는 건가? 지역은 참을 수 없었어요. 김선우. 지역이 선우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선우의 입꼬리가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선우.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당신 내 손에 죽어. 유부남이면 똑바로 해.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영이 황급히 말했어요. 오빠. 이거 다 오빠가 몰라서 그래. 이거 다 오해라고, 오해. 무슨 오해? 하영이 말하려 하자 선우가 말렸습니다. 안 돼, 하영 씨.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렇게 오해해서 지역 오빠가 이 난리잖아. 지금 선우 씨 입꼬리 봐. 피나잖아. 그리고 지역 오빠가 고다림 때문에 나랑 빨리 결혼하자고 한다고. 하영 씨. 야, 유하영. 오해? 무슨 오해? 그럼 말해봐. 내가 뭘 모르는데?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다림 씨는 아이 엄마도 남편도 없다고. 선우 씨는 가짜 남편이라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역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다림 씨는 남편이 없는 솔로라고. 미혼. 이 바보야. 그 순간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림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역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림 씨가 미혼? 유부녀가 아니었어? 그럼 내가 그동안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지역은 하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림을 찾아 뛰어나갔습니다. 고다림. 지역은 미친 듯이 다림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다림. 어디 있어? 미쳤다. 내가 미쳤다. 널 사랑하면서도 유부녀라고. 수백 번 마음 접으려 해도 접어지지 않았는데. 지역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고다림, 제발 거기 있어. 나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지역은 계속 달렸습니다. 고다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미안해. 그 시간 다림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다림은 그 파도를 보며 지역을 생각했어요. 지역 씨. 하지만 다림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고다림, 너 여기 돈 벌러 온 거지?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똑바로 해. 다림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자신의 마음도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역이 있었어요. 지역은 숨을 헐떡이며 다림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혁은 다림에게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다림. 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지혁이 다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혁은 다림을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다림. 지혁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사랑해. 다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자신을 안고 있다는 것이, 지혁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림은 놀라 팀장님 하고 말하려 했지만 지혁의 입술이 다림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지혁은 다림에게 키스했습니다. 거칠고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지혁의 팔은 다림을 꽉 껴안고 있었고 그의 힘이 너무나 세서 다림은 저항할 수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림은 처음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체념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혁의 키스는 제주도에서의 첫 키스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지혁은 다림의 입술에서 살짝 떨어져 다림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다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다시 한번 다림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사랑해, 고다림. 정말 사랑해. 저도요. 팀장님.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빠져나갔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림아,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키스는 괜히 해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